so serious. 네, 수요일 아침도 권주부 첫 번째 코너 뉴스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과 함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일단은 문자 메시지로 지금 우리 권유부 가족들이 계신 곳에 버스 운행 상황들을 속속 보내주고 계신데 좀 살펴보도록 하죠. 0250 끝번호 쓰시는 분이 여기 안산인데요. 5시 30분 첫 차 타고 출근했어요. 기사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양한경님이 전남 광양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동 중인데 두 곳 다 운행한다고 합니다. 네. 라고 전해주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1915님은 부산인데요. 타결은 됐어요. 그러나 늦게 타결돼서 첫 차는 운행 못하고 지금은 정상 운행 중이네요. 이게 잠시 후 제가 전해드릴 소식인데 네. 어쨌든 부산도 일단 타결이 돼서 다행이고요. 9282님 분당에서 강남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인데요. 관련 소식 궁금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시나 버스가 오늘 운행하는지 그렇습니다. 관심 갖고 계시네요. 지금 밤사이에 워낙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새벽 예. 시간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파업 철회됐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조정을 연기한다. 네.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지금 이 시각 상황을 알려드리면 대부분 파업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이 철회가 됐지만 뭐 조정은 더 길게 간다든지 더 협상을 아니면 해야죠. 협상을 더 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몇 곳 있고 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 현재도 교섭은 진행 중입니다만 그 첫 차가 출발은 못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버스 파업 관련 헤드라인이 역시나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거기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뭐 역시 버스 파업 관련된 헤드라인이 거의 대부분인데 네. 이 뉴스를 바라보는 그 뭐 진보 언론 혹은 보수 언론 입장차가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이 헤드라인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먼저 조선일보는 버스 파업 막으려 인천 3년간 임금 20%, 경기 요금 400원 인상이라고 정했고요. 한겨레는 경기 버스 요금 200원에서 400원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이라고 제목 달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버스 요금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금을 인상해서 기사들의 월급을 보전해 주기로 한 거고요. 버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일단 시내버스는 200원, 직행 좌석버스는 400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충남, 충북, 경남 지역 요금도 연내 인상하기로 했고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보수 언론사들은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며칠간 계속 큰 뉴스로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관련 기사를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다루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전두환 광주 진압 계획의 굿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기사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전두환 씨가 계엄군 지휘부로부터 광주 유혈 진압 작전 계획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굿 아이디어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내용이 담긴 군 문건이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고요. 경향신문이 입수한 1980년 5월 23일 당시에 이군사령부의 문건에 공개가 됐고 그 옆에 손글씨가 적혀 있는데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받아 적은 내용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씨가 5.18 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였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중요한 물증이다. 이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뉴스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자, 경제 관련 뉴스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서 우리 경제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경제는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실 지난번 대담에서 했던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고요. 지난해 취업자 수 감소라든지 실업률 증가와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도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도 강조를 했습니다. 성과를 체감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럼요. 네. 중앙일보가 다루고 있는데요. 경제 성공으로 가는 중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 있다. 이렇게 제목 뽑았네요. 자,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용부진을 이 고용부진의 원인을 IMF가 분석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고용 부진이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폭보다 작게 하라 이렇게 권고했다는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거든요. 뭐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그 폭과 시기를 좀 조절하겠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가 다루고 있고요. IMF 한국 고용 부진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때문이라고 뽑았습니다. 한국일보 보죠. 화물선 압류한 미국 향해 북한 날강도 반환 요구라는 제목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조치를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기 선박 당장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뭐 날강도라든지 후안무치한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난했고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도 외무성 담화로 했는데 이게 항의 형식을 좀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우리 측에 대해서도 뻔뻔스러운 넋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 살펴봤고요. 인터넷 보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에도 버스 파업 지금 검색어가 거의 도배예요. 그렇습니다. 그 현재 주요 포털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다 1위고요. 부산 버스 파업이 일단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어나서 우리 지역 버스가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요. 일단 부산 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돌입 예고 시점을 넘기고서 오늘 새벽 4시가 지나서 극적으로 협상 타결했습니다. 이제 쟁점이었던 게 임금 인상률인데 3.9%에 합의를 네. 했습니다. 근무일수도 교대 근무 도입해서 월 24일 일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차가 4시인데 그 이후에 이게 타결되면서 첫 차는 출발을 못했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이제 다음 차를 배차를 했습니다. 어쨌든 노조 측이 파업 철회 선언하면서 버스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는 게 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다행스러운 뉴스죠. 그럼요. 예. 이 뉴스를 들으시고 최기원님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국회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 타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뭐든지 국민이 우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토픽 볼까요? 승리 유인석 나란히 영장 기각이라는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한테 성매매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회삿돈 횡령한 혐의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실 정준영과 최종훈이 구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리 구속 여부에 관심이 컸고 또 구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이 신종렬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구속영장 기각했고 역시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종렬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고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는 강남 클럽 버닝썬은 그 주요 그 거기서 일하고 있던 중국인 직원 애나하고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 국민이 느끼는 감정과 법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의 기준이 흔들리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왜 기각이 됐는지는 국민들에게 좀 쉽게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토픽을 짧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0.0042%인데요. 이게 뭐냐면 숙명여고 교무부장 그 쌍둥이 자매 아버지가 시험 문제 빼돌린 혐의로 그 혐의 받는 그 사건 기억하실 어제 텐데. 결심 공판이 있었죠. 예, 여기 네. 재판에 경제학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쌍둥이 자매가 치른 6개 정답이 바뀌었는데 이 가운데 5개 문제 정답을 바꾸기 전 답으로 똑같이 적은 게 0.0042% 확률이고 실제로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런 주장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